두 번째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인데요. 회장님, 그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는 어떤 아카데미일까요? 그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항만이지만 또 다른 데와 달리 평택항은 실질적으로 그 신생 항만이다 보니까 홍보도 덜 돼 있고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평택항에 대해서 평택 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그 가질 수 있는 자부심과 또 평택항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을 모셔서 항만을 직접 견학시키고 또 항만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자동차 물동량이나 컨테이너 물동량이나 또 개발되고 있는 배후단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또 평택항의 역사와 또 유래에 대해서 강의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2년 동안에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연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반응도 좋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막연하게 그 평택항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 또 오해 이런 부분보다는 자부심과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평택항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보를 얻지 못하면 잘 모르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평택 시민 위주로 그리고 그 지역별 단체 위주로 그리고 또 기관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와 또 경기도 의회와 같이 좀 우리 이제 경기도의 그 31개 시군들을 대상으로 좀 확대해서 그리고 좀 프로그램도 좀 더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평택항에 많이 방문하셔서 항만에 대한 그 관심을 높이고 또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지금 화물 얘기만 계속했는데 사실은 평택에서 중국으로 다니는 그 국제 여객선도 5개 항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객들도 또 유치할 수 있고 또 평택항이 지금 그 무역항으로뿐만이 아니라 또 친수 공간도 개발하고 있고 또 관광객이 또 올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지금 변화하는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홍보 아카데미는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무비자 시대가 열렸는데 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평택항을 통해서 중국 방문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네요, 진짜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발전 방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의원님, 그럼 평택항과 지역 경제 연관성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평택항은 그 단순히 물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만 개발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 연계된 이제 고용 창출 효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 주변의 배후단지 개발은 지역 경제를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저는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희망이 있는 평택항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이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과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한 25년 동안 끌어왔던 충남 당진화구의 그 경계 분쟁, 명칭 뭐 이런 부분들인데 경기도와 또 그 평택시가 그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배후단지가 조속히 그 400만 평 정도가 그 준공된다 하면은 거기에 많은 대규모 기업들이 유치돼서 평택항은 앞으로 배후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그 항만의 물동량을 견인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자리 또 좋은 그 기업들이 지역 경제를 리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서 그 지금의 갈등의 씨앗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 충남과의 상생 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선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해외 선진항만 같은 경우에는 뭐 2국 1항만 공사 체제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평택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배후단지에서 보고 있고요. 경기도는 그 배후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 투자를 해서 지금은 경기도가 투자하면 정부가 그 투자한 경기도에 운영권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 투자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충남 당진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은 평택항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평택항은 이제 단순히 물류 거점 이제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친환경 항만 정책의 도입, 그리고 해양 내조와 관광 산업의 연계를 통한 다각화 전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평택항은 경기도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부산항과 인천항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평택항이요.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회장님, 앞으로 평택항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평택항은 단순히 물동량 위주의 항만이거든요. 그리고 평택 시내에서 평택항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항만이 너무 붙어 있으면 사실은 시민들한테 그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환경적 부분이나 교통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안중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km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배후단지 중심으로 그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또 경기도나 평택시는 거기에 맞는 도로, 교통, 복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중앙정부와 협력한다 그러면 아마 스마트 항만을 뛰어넘어서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항만이 바로 평택항이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평택항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평택항에 관련된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이 바다의 날은 어떤 날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다의 날은 우리나라 해양 주권의 중요성과 해양 산업 발전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고요. 또한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날로 매년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양 관련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바다의 날 꼭 기억합시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두 분 다 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다의 날도 있고 해양의 날도 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세계 해양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1992년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카나다가 제청해가지고서 만들어진 유엔 기념일인데요. 지구 온난화와 그 인간의 간섭으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막겠다는 취지고요. 국내에서도 그 정부와 단체 등이 해변 청소라든지 또 해양 동물을 위한 모금 활동, 그 바다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지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보고라고 하죠, 바다. 중요함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첫째 주는 바다에 관련된 날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학수 의원님은 최근에 해양 산업 관련해가지고 해양장 도입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생소합니다. 그 해양장은 뭘까요? 해양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상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배에서 선상에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한 유골을 이제 뿌리는 장례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경기 바다에 해양장이 필요한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화장시설 부족으로 4일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 바다에 이제 해양장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장례 시절에 화장장 이제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묘지나 납골당이 이제 차지하는 공간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장례 시설을 지역 주민 반대가 정말 심해요. 기존 장례 시설을 이제 주민 지역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집 옆에 이렇게 화장장이 생긴다면 거의 대부분이
좀 반대하고 주민들의 님비 현상이 좀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다에 이제 나가서 하면은 그런 님비 현상이 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고인을 자연 속에서 평온히 이제 좀 보내드릴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기에 이제 해양장은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최 회장님께서는 경기 바다 해양장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틀림없는 얘기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사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과 또 해결 방안 등이 같이 수반돼서 좀 선제적으로 해외에선 또 많이들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바다 양식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해안 지역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은 많지만 반드시 해야 될 가야 될 방향성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두 분이 정말 우리나라 해양과 항만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큰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항만해양연구회를 새롭게 설립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십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항만해양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평택항, 전국항 등 그다음에 항만과 해양 자원을 이제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경기도민의 제 인식을 좀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관광 자원이나 해양 자원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수도권이나 뭐 있는 분들은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아니면 저기 남해 쪽, 이렇게 아래쪽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양 산업이 이제 점점점 좀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래 이 경기도가 좀 주도할 수 있고 이 좋은 그 우리의 환경 그리고 관광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인식 제고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항만해양연구회를 좀 하기로 시작한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평택항에 관련된 많은 연구도 하셨고 또 활동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그 홍보 아카데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항만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항만에 관련된 평택항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만에 있는 그 항만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축제 같은 게 아직 없거든요. 이제 그런 좀 축제, 또 자동차 1위 항만인 평택항의 대표 물량인 그런 자동차 같은 거를 좀 알릴 수 있고 물동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또 경기도가 조금 더 평택항에 더 투자하고 관심 가질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서 뭐 제안 사업 뭐 이런 부분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 분 정말 다양한 활동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우리 이학수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번 우리 지역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네. 늘 응원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응원만큼 지역 주민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는 이학수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이 제 의정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분들의 곁에서 그리고 다가가고 또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민을 항상 곁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 시간에는요, 두 분 모시고 경기도 해양 항만 산업 발전,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가 있고 또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학수 의원님, 최성일 회장님, 감사합니다.